고려는 천안 미인에다가 아주 달변이고 재주가 있고 음식 솜씨 풍속이고 다 그래서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그 궁중 안에 또 귀족들의 식을 고려식으로 그리고 차가 발달. 행주 기씨 기자우의 막내딸 기씨 여인. 그녀는 어떻게 원나라로 건너가 원의 황후가 될 수 있었을까? 없어. 여기는 몽고가 처음으로 고려를 침입한 것이 1231년 고종 18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몽고는 30여 년에 걸쳐 무려 7차례나 고려를 공격해옵니다. 그때마다 이 고려는 이렇게 치열한 대몽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방으로 무섭게 세력을 뻗어가던 몽고족에게 이 항몽 의지가 강한 이 고려는 결코 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에 걸쳐 계속되는 이 몽고의 공격에 고려는 결국 이 고종 46년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고려에는 이 원나라의 공주가 왕비로 오는 것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들 중에 이 가장 야만적인 원나라의 요구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녀입니다. 공녀. 말 그대로 곡물로 바치는 여자라는 뜻인데요. 이 원나라는 고려 여인, 그 중에서도 고려 처녀들을 징발해서 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원나라의 요구에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공녀로 뽑혀서 원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행주 기씨 집안의 막내딸인 이 기황후도 이런 시대의 희생양인 공녀로 뽑혀서 원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자우의 딸 기씨는 공녀로 징발돼 원나라에 끌려가 제일 먼저 궁중에서 차 따르는 일을 하는 궁녀였다고 한다. 실제로 끌려간 고려 여인들은 기자우의 딸처럼 이렇게 궁녀로 일하거나 혹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 배치를 받았다. 이들의 경우는 고려에서의 사회적 출신 신분에 따라 원의 제왕에게나 또는 고위관직에 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들의 처첩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반 양인 출신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주점에 끌려가서 가기로서 노래하는 기생으로서 비극적인 일생을 마친 예가 많았습니다. 제왕이나 고위관직에 처첩이 된 경우는 그래도 대우가 나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녀들은 궁중의 시녀로서 각종 허드렛 일을 하며 일생을 보내거나 더 심한 경우는 술집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원나라의 기록 가운데는 이렇게 공녀로 징발되어 온 고려 여인이 노역에 시달리는 모습이나 심지어는 술집에서 고려 여인이 시중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글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 고려 여인들은 왜 공녀로 뽑혀 이렇게 고생을 하는 타국 땅으로 오게 된 것일까? 고려사를 통해 공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원이 고려의 여자를 요구할 때는 동녀, 즉 어린 여자라는 조건을 내세워 요구했다. 기록에서도 원이 여러 차례 고려의 공녀 징발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공녀에 관한 기록을 읽던 중 이상한 단어가 눈에 띄었다. 과부 처녀 추고 별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책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려 관련 기록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동익 교수. 그는 공여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궁 끝까지 수색, 여정을 수사해 동려. 가부처녀 추고별감은 기부군 행빙별감이라고도 합니다. 기부군이라 하면 남성군으로서 몽고군에 투항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몽고군은 이들의 동료를 위해서 가정을 꾸려주는데 그 부인들을 고려에서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충렬왕대에 고려에 500명의 부녀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각지에 가부와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관료를 파견합니다. 이 관료들을 가부, 처녀, 추고, 별감이라고 합니다. 공녀의 요구가 갈수록 치열해지자 충렬왕 5년엔 전국에 금훈령이 내려진다. 혼인을 할 때는 반드시 관에 신고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도 엄격했다. 홍교의 경우는 고려전기 이래 대표적인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당시 홍규는 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공녀로 선발되게 되자 홍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딸을 머리를 깎아서 성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홍규를 섬으로 유배시키고 그의 딸을 붙잡아서 원나라 사신에게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공녀 징발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주기 씨 기자우의 딸도 원나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원은 비단 공녀뿐 아니라 고려 출신의 환관들도 상당수 요구했다. 원나라가 이렇게 고려 사람들의 징발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일까? 몽고인들은 몽고인 지상주의라는 원칙 하에서 생목인과 한인을 어느 정도 등용을 하긴 했지만은 최상신분층은 몽고인이 모두 차지를 하고 중상층의 경우에는 생목인이 그리고 하층부류를 한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강남 출신인 남인의 경우에는 정권 참여가 거의 배제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형편하에서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문적인 소양과 정치적 경륜을 겸비했는 고려인을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몽고인들이 민족을 분류한 기준에 의하면 몽고의 끝까지 저항한 고려인은 3등급의 민족이었다. 그러나 원을 건설한 세조가 고려인을 평한 글을 보면 고려인의 우수성에 대해 적고 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고려인은 실제로는 3등급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족의 진출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의 중추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상당수가 고려인이었다. 특히 원은 한자를 알고 기본적인 학문의 소양을 갖춘 고려인을 황궁 안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환관과 공녀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으로 끌려간